영국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설날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동네 이웃들에게 전과 잡채를 나눠줍니다. 이웃들은 왜 그녀가 이런 음식을 나눠주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요. 곧 한국의 명절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한국인의 정까지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입니다. 저는 12살 때까지만 해도 영국의 평범한 시골 마을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달링턴이라는 우리 마을은 늘 고요했고 매년 같은 시간에 피는 들꽃들과 양들의 울음소리만이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었죠. 하지만 그해 봄, 우리 마을에 찾아온 작은 변화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 김 가족이 우리 옆집으로 이사 왔을 때 저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말투도 다르고 음식 냄새도 달랐고 심지어 빨래를 넣는 방식까지 달랐습니다. 엄마는 늘 새로운 이웃들과 친해지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저 창밖으로 그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아줌마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손에는 3개의 접시가 들려 있었죠. 설날이라며 생선전과 산적 호박전을 가져오셨는데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음식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노릇노릇하게 부쳐진 생선전의 담백함, 육즙이 가득한 산적의 고소함, 바삭하면서도 달콤한 호박전의 맛은 제가 그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엄마도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지만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정말 맛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후로 김 가족은 명절이 될 때마다 우리 집에 전과 잡채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웃의 친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음식 나눔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들은 음식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 가족의 아들 민수는 저보다 1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축구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고는 금세 친해졌죠. 민수네 집에 놀러 갈 때마다 김 아줌마는 늘 무언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떡볶이, 만두, 김밥, 그때마다 새로운 맛의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추석 때였습니다. 민수네 가족은 우리를 초대해 송편을 만들었죠. 서툴게 빚은 제 송편은 모양도 이상했지만 그때 함께 나눈 웃음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김 아저씨는 그걸 보시며 정이 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따뜻한 마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가족과 보낸 시간이 쌓일수록 정이란 단어가 가진 깊이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민수 아버지는 정원을 가꾸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인사만 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 민수 아버지께서 직접 기른 상추와 방울토마토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뒤로 두 분은 주말마다 정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우리 정원에도 점차 다양한 채소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김 아줌마에게 영국식 스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김 아줌마는 엄마에게 잡채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분의 요리 실력은 놀랍게 발전했죠. 특히 김 아줌마가 만든 스콘은 우리 마을 축제에서 항상 인기가 좋았습니다. 민수와 저는 방과 후면 축구를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민수네 집에서 한국 만화를 보거나 우리 집에서 보드게임을 했죠. 서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며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민수에게 영국식 발음을 가르쳐주고 저는 민수에게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가장 특별했던 건 명절이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이면 민수네 가족은 늘 우리를 초대했고 크리스마스나 이스터에는 우리가 그들을 초대했죠.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전통을 배우며 우리는 점점 더 가까운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김 아줌마가 아프셨을 때 엄마는 매일 죽을 끓여 가져다 주셨습니다. 김 아줌마가 다 나으신 후 우리는 그것이 한국식 죽이 아니라 영국식 죽이었다는 걸 알고 다들 웃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은 국적도 언어도 필요 없다는 것을요. 우리 가족이 여름 휴가를 떠날 때면 민수네는 우리 집 정원을 돌봐주셨고 민수 부모님이 한국에 다녀오실 때면 우리가 그들의 집을 봐드렸습니다.
길 건너 사는 윌슨 할머니가 허리를 다치셨을 때는 김 아줌마와 엄마가 번갈아가며 할머니를 돌보셨죠. 그렇게 이웃들은 김 가족의 음식 나눔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저는 이미 음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김 아줌마가 전을 부치실 때면 주방 한켠에서 지켜보곤 했죠. 달걀물을 입히는 방법부터 기름 온도를 맞추는 비결까지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주말이면 요리 프로그램을 보며 레시피를 공책에 적어두었습니다. 처음 시도한 요리는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민수네 집에서 얻어온 김치로 만든 볶음밥은 형편없었지만 김 아줌마는 제 서툰 요리를 맛있게 드시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저는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하셨습니다. 요리사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대학은 경영학과를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환점은 학교 축제였습니다. 저는 김 아줌마에게 배운 전 부치는 법을 살짝 변형해 새로운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영국식 요크셔 푸딩 반죽에 한국식 전의 기법을 더한 퓨전 요리였죠. 감자와 파를 넣은 이 요리는 축제의 히트 메뉴가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요리를 맛본 사람들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낯선 맛이었지만 모두가 즐거워했고 레시피를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날 저녁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요리학교 진학을 준비하면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화학 시간에 배우는 지식은 요리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영어 시간에는 세계 각국의 요리책을 읽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수학 공부도 레시피의 비율을 계산하는 데 유용했죠.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음식이 가진 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닌 문화와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였습니다. 김 가족이 우리에게 전했던 것처럼 저도 제 요리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런던의 요리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뻐하신 분은 김 아줌마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김 아줌마는 직접 만든 앞치마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는 손수 쓰신 전 레시피가 들어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닌 제 꿈을 응원하는 마음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런던 요리학교 첫날, 저는 김 아줌마가 주신 앞치마를 메고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프랑스나 이탈리아 요리를 꿈꾸는 가운데 저는 한식의 현대화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양파 다듬기부터 시작해 밤늦게까지 스톡 만들기를 반복하는 일상에서 한식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2학년이 되어 본격적인 요리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서양 요리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정확한 온도 측정, 과학적인 조리법, 체계화된 레시피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요리 수업은 흥미진진했습니다. 단순한 재료로 최상의 맛을 이끌어내는 철학이 인상적이었죠. 마르코 교수님은 저의 이런 열정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은 피렌체의 한 레스토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미슐랭 스타를 받은 곳은 아니었지만 토스카나 전통을 지키며 현대적 해석을 시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추천서 덕분에 저는 졸업하자마자 그곳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탈리아행을 결심했을 때 김 아줌마는 서운해하셨습니다. 한국 음식은 언제 배울 거니? 라고 물으셨죠.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양 요리의 기본을 완벽히 익히고 난 후에 한식을 새롭게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피렌체에 도착한 첫날,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 처음으로 한국 음식이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시작된 주방일은 그런 향수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알단테 파스타를 만들기 위해 매일 수백 번 파스타를 삶았다 버렸습니다. 어느 날 주방에 새로운 셰프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미나였죠. 처음에는 그저 동양인 셰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직원 식사 시간에 들고 온 도시락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고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미나는 이탈리아 요리를 배우러 왔지만 한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녀의 도시락은 늘 작은 한식 도시락이었고 가끔은 저에게도 나눠주곤 했습니다. 김밥을 먹으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요리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습니다. 한 번은 미나가 라자냐를 만들면서 김치를 넣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울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맛은 놀라웠습니다. 피렌체의 작은 주방에서 우리는 동서양의 맛을 실험하며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미나를 통해 저는 한국 음식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 김 아줌마에게 배운 전통적인 맛을 넘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식의 가능성을 보았죠. 미나는 한국의 유명 레스토랑들과 새로운 한식의 흐름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럴 때마다 제 호기심은 커져갔습니다. 그녀의 제안으로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피렌체에서의 2년은 제게 완벽한 파스타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뿌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미나는 제게 말했습니다. 조시, 당신은 이미 한국 음식의 혼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기술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미나가 공항으로 마중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에서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더군요. 전통 한식 요리학교 입학 준비부터 숙소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한식 요리학교에서의 첫 수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파스타를 삶던 손으로 이제는 쌀을 씻고 된장을 담그고 김치를 버무려야 했습니다. 특히 장 담그기는 제게 가장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온도와 시간을 정확히 맞추는 서양 요리와 달리 장은 날씨와 기후까지 고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첫 명절은 미나의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추석이었는데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손주들까지 3대가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송편을 만드는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서양의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과는 또 다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설날에는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침부터 찾아오는 이웃들, 덕담을 나누는 모습, 세배를 하는 예절까지. 특히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는 문화는 어린 시절 김 아줌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김 아줌마가 우리 가족에게 전을 나눠주신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닌 깊은 문화적 전통이었다는 것을요. 미나는 매주 주말이면 저를 데리고 전국의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전주에서 비빔밥의 진수를 배웠고 안동에서는 간고등어의 참맛을 알았습니다. 부산의 이름 없는 시장 골목에서 먹은 밀면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여행을 다니는 동안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한국의 정을 가장 깊이 느낀 것은 아플 때였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뿐인데 미나의 어머니는 삼계탕을 끓여주셨고 이웃 아주머니는 대추차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저 외국인 학생일 뿐인데 마치 가족처럼 돌봐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봄이 되자 미나는 저를 그녀의 고향 전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녀의 할머니에게 진짜 비빔밥을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양 사람이 이렇게 한국 음식에 진심인 걸 처음 본다고. 그날 저녁 달빛 아래 전주 한옥마을을 거닐며 미나와 저는 첫 키스를 했습니다. 요리학교에서는 김치와 장 담그기부터 시작해서 궁중음식까지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한식의 기본 철학이 점차 몸에 배어들었습니다. 음양의 조화, 오방색의 의미, 그리고 절기에 따른 음식의 변화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한식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손맛에 따라, 그날의 날씨에 따라, 심지어 먹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성이라는 무형의 재료가 음식의 맛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미나는 제가 한국 음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우리는 새로운 레시피를 실험하고 서양과 한식의 퓨전 요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모든 요리사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미나의 그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년의 학업을 마치고 졸업할 즈음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미나가 프랑스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긴 고민 끝에 우리는 각자의 꿈을 위해 잠시 떨어지기로 했습니다.
미나는 프랑스로,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공항에서 마지막 포옹을 나누며 미나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면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레스토랑을 열자고.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저는 영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은 제게 요리의 기술만이 아닌 인생의 맛을 가르쳐준 시간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도시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식의 인기가 높아져 코리안 푸드 트럭이 거리마다 있었고 한국 식당들이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제가 떠나 있는 동안 K푸드는 이미 런던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식당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영국인들에게 선보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미 자리 잡은 한국인 셰프들의 식당은 진정성 있는 한식을 선보이고 있었고 그들과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낮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밤에는 팝업 레스토랑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한식을 영국식으로 재해석한 메뉴들을 선보였지만 반응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너무 한국적이지도 너무 영국적이지도 않다는 평가를 받았죠. 정체성의 혼란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고향 달링턴에 다녀왔습니다. 김 아줌마는 여전히 그곳에 살고 계셨고 설날이면 여전히 전을 부치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김 아줌마의 전을 먹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특별한 것은 바로 이 추억이라는 것을요. 런던으로 돌아와 전 전문점 구상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전을 파는 게 아니라 영국의 재료로 새로운 전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요크셔 푸딩의 반죽 기법을 활용하고 현지 해산물과 채소를 활용했습니다. 미나와 연락하며 레시피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그녀는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가게 위치를 고르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한 시내는 피하고 대신 젊은이들이 많은 쇼어디치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오픈 키친으로 꾸며 손님들이 전을 부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인테리어는 한국의 전통과 영국의 모던함을 섞었습니다. 한옥의 기와 무늬를 모티브로 한 벽지, 영국 빈티지 가구, 그리고 주방에는 김 아줌마가 주신 앞치마를 걸어두었습니다. 미나는 프랑스에서 꽃병을 보내왔고 그것을 카운터 중앙에 두었습니다. 메뉴는 단순하게 구성했습니다. 기본 해물파전과 김치전부터 시작해서 제가 개발한 특별 메뉴들을 조금씩 추가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연어전, 코널 게살전, 웨일스 양고기전 등 영국의 각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들이었습니다. 오픈을 일주일 앞두고 미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프랑스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곧 런던으로 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편지에는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전 레시피도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레시피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꿈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전 한 장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픈 첫날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SNS에서 소문이 퍼진 덕분이었죠. 영국 식재료로 만드는 한국식 전이라는 컨셉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나 봅니다. 처음 받은 주문은 코널 게살전이었습니다. 신선한 게살을 다져 부추와 함께 반죽에 섞고 노릇하게 부쳐 내놓았습니다. 손님은 한입 베어 물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식감, 게살의 단맛과 부추의 향이 어우러진 맛이 특별했다고 합니다. 주방에서 전을 부치며 저는 종종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김 아줌마가 전을 부치실 때면 늘 옆에서 구경하던 제가 이제는 제 가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배운 정성이라는 무형의 재료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음식 평론가들도 찾아왔습니다. 지역신문사는 제 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된 한식의 좋은 예시라고 평가했습니다. 제 가게를 이달의 맛집으로 선정했고 그 후로 손님들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묻는 인터뷰에서 저는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김 아줌마에게 배운 정성과 미나에게 배운 창의성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을 지키되 현지 식재료와 입맛을 고려한 변화를 주는 것. 그것이 제 요리의 핵심이었습니다. 미나가 런던에 도착한 날, 저는 특별한 전을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트러플을 넣은 새로운 레시피였죠.
그녀는 제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울컥했다고 합니다. 주방에 걸려있는 김아줌마의 앞치마를 보고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레스토랑은 점점 더 발전했습니다. 계절마다 새로운 메뉴를 선보였고 미나의 제안으로 와인 페어링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익힌 그녀의 경험이 더해져 가게는 더욱 특별한 곳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김아줌마가 런던을 방문하셨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시자마자 눈시울을 붉히셨죠. 전을 부치는 제 모습을 보시더니 이제 다 컸다고 제가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김아줌마와 미나는 주방에서 함께 전을 부쳤습니다. 세 개의 앞치마가 나란히 서서 전을 부치는 모습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슈어디치의 작은 전문점은 곧 런던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문 앞에 긴 줄이 늘어섰고 저녁 예약은 한 달 전에 마감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손님들은 전통적인 한식의 맛과 영국적 감성이 어우러진 새로운 맛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가게는 단순한 전문점이 아닙니다. 아침에는 요리 학교처럼 운영됩니다. 영국의 젊은 요리사들에게 한식의 기본을 가르치고 그들은 다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을 재해석합니다. 전통을 지키되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제 철학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미나는 프랑스에서의 경험을 살려 디저트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의 약과를 베이스로 한 새로운 디저트는 또 다른 히트 메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레스토랑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결혼식은 달링턴의 작은 정원에서 열었습니다. 김아줌마는 특별히 우리를 위해 전통 홀레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제 어머니는 영국식 웨딩 케이크를 만드셨습니다. 서로 다른 두 문화의 음식이 한 테이블에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저와 미나의 관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은 한복과 정장이 섞여 어우러진 결혼식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비가 왔다가 햇살이 비추었다가를 반복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를 호랑이가 시집가는 날이라 부른다며 미나의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김아줌마는 이제 1년에 2번 설날과 추석이면 런던으로 오십니다. 그때마다 특별한 팝업 이벤트를 엽니다. 김아줌마의 전통 레시피와 제 현대적 해석이 만나는 특별한 날이죠. 예약은 늘 몇 분 만에 마감됩니다. 달링턴의 옛 이웃들도 종종 찾아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전의 맛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전을 먹으며 그들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웃의 음식이 이제는 영국의 새로운 맛이 되었다고. 최근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미나와 저는 레스토랑 2호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런던이 아닌 달링턴에 열 예정입니다. 제가 처음 전을 맛본 그곳에서 이제는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요리사의 길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의 조화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추억이고 정성이며 사랑입니다. 가끔 새벽에 혼자 주방에 서서 전을 부칠 때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영국 소년이 한국 음식에 매료되어 여기까지 왔다는 게 말이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이웃을 만나 한국 음식에 빠지고 한국 여성과 결혼까지 한 사연자입니다. 한국과 정말 끈끈한 인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은 구독자님께도 항상 행운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